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이렇게 좀 경미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수술 말고 네네. 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자, 수면 무호흡증도 이제 우리가 중증이냐, 중간 정도냐, 경증이냐 이렇게 이제 치료 방향을 잡을 때 네. 어느 정도 심하냐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구강내 장치라는 건데요. 수면 무호흡장애 없이 코골이만 있거나 아주 경증에 아주 약한 수면 무호흡 장애가 있는 경우에 네.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우스피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뒤쪽에 이게서 엇갈리게 돼 있어서 닫으면 이게 앞으로 아래턱이 밀리게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턱을 앞쪽으로 빼게 되면 혀가 끌려 나오면서 뒤쪽 기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기도를 넓히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그다음에 무슨 앞에 무슨 기계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게 구강내 장치는 단순 코골이라든가 경증일 때 이제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예. 네. 그 이상으로 이제 더 심해질 때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이런 양압기라는 인공호흡기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쪽은 가습기, 한쪽은 에어펌프가 있어서 이게 통째로 이쪽에서 공기를 통해서 어머나. 이 튜브를 통해서 이 마스크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마스크를 코에다가 밀착을 시키고 밤에 이제 주무시는 거죠. 아니 선생님 한번 이렇게 써보실래요? 오, 이렇게 하고 네. 지금 여기 있는데요. 고정하고? 저한테 안 맞춰놔서 네. 양쪽에 이렇게 걸게 되면 밀착이 되죠. 지금 두 가지를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쓰면 효과도 볼 수 있고 불편하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좋긴 한데요. 가장 최대 단점은 평생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때 뿐이다 이거죠. 그렇죠. 젊은 분들한테는 사실 이걸 권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코골이가 심하신 분이나 무호흡증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522-3238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청객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코 많이 고세요? 아주 심한 편입니다. 심한 편이에요? 그러세요? 네. 어느 정도예요? 코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까지 있어갖고요. 네. 네. 자다가 보면은 숨을 멎이는 게 좀 많아서. 그전에는 그럼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전에는 코골이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수술을. 코골이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그 상황에 있어갖고 그때만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심해진 것 같아요. 재발됐어요? 재발되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분을요, 원장님이 직접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보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저녁에 가셨네? 보통 이제 검사가 주무시면서 하기 때문에 수면 그렇군요. 다운 네, 밤에 주무시면서 하죠. 그걸 수면 다원 검사. 예. 이렇게 검사가 많아요? 예, 여러 가지 뭐 구조도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적절한 네.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때 그냥 앉아서 있는데도 앉아서 잠을 자는데도 코를 골아요. 저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코를 곤다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알아요. 잠자는 거. 코를 한참 골다가 숨이 멎어요. 그러면 죽었는 줄 알고. 그러다가 또 다시 고는 거예요. 콱콱 하고. 이제 검사가 시작되면은 저기 보이시는 카메라가 네. 검사 중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TV나 핸드폰 사용은 안 되시고 그냥 편하게 불 꺼드릴게요. 네. 자, 이제부터 주무시면서 검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주무셨어. 어떤 결과가 좀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심할 것 같아요. 코골이가. 살이 말랐었는데 살도 찌고 그래서 코골이가 좀 심할 것 같아요. 환자분께서 주무시는 검사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6시간 잠 들고서 6시간 정도 검사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어떤 걸 체크를 하시나요? 일단 호흡장애 있으신지 확인하는 거고 이제 잘 주무시는 건지 이제 확인하는 거고. 호흡장애 생겼을 때 산소파도 얼마나 떨어지는지 좀 보고 이런 거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네, 그죠? 예. 동시에 코골이를 시작하죠. 결과를 봤더니 자 코골이는 지금 전체 주무시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인한테 굉장히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코골이보다는 수면 무호흡, 수면 중에 숨을 안 쉬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 RDI라고 그러고요, 수면 무호흡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심하냐 이걸 보여주는 숫자인데 지금 3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시간당 수면 무호흡이 38번 나온다는 소리예요. 정상은 시간당 5회 미만을 정상으로 간주를 합니다. 너무 차이 많이 나죠. 물론 뭐 체중 감량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중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 건강상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뭐 사망률이 증가할 정도까지 몸에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많이 놀라셨어요. 예, 진짜 결과 보고 이분이 표정이 많이 굳으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결과를 듣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심각하다는 걸 좀 알게 됐죠. 이런 검사는 처음 받으신 거죠? 네, 수면 다운 검사를 처음 받은 거죠. 아니 아까 정말 저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하고 그 결과를 들을 때 그 표정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 이분은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까? 자, 박오식님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좀 꽤 많으십니다. 네. 예전에 이제 코골이 수술을 해서 그 연구개 부분하고 목젖을 이제 많이 제거를 하고요. 네. 이제 코골이 수술을 마쳤는데 또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 그러면은 저분은 체중은 문제 없나요 지금? 그때 검사 당시에는 거의 한 7, 8kg 이상, 거의 10kg 정도는 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그 연구개와 혀 뒷부분이 이제 좁아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설근 성형술은 이제 그 혀 뒤가 좁은 분들한테 시행할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는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하거나 로봇 수술로 뒷부분을 깎아내서 직접 열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예. 경국의 전진 인두 성형술은 연국의 뒷부분이 좁은 분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뒷부분에 연국엔 남겨놓고 예. 경국의 부분을 좀 줄여서 앞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 앞쪽에서 턱은 2대 일부분만 좀 창을 내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네. 뒷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 방법이 있겠고요. 밑에 있는 설골이라고 있는데요. 이 설골은 밑으로 전 하방으로 이게 당겨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혀가 또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뒤쪽 기도가 넓어지는 이런 개념의 수술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진짜로요. 수술이. 아, 코 좀 골 수도 있지. 양악 수술까지 거론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수술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호전된 사례가 되신 분들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있죠. CT 사진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이 부분은 주로 혀 뒷부분이 좁으신 분입니다. 저희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혀 뒷부분이 보통 12에서 13mm 정도 폭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 이분은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기도 폭이. 예. 네. 근데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런데 많이 넓어지셨다. 설근 성형술을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그 수술을 하셨고요. 지금 보면 12.29, 12.24까지 늘려놔서 기도를 충분히 지금 넓혀놓은. 자, 또 한 가지 사진이 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연국의 뒷부분도 3.82, 2.01mm로 되게 네. 좁습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보통 저기 폭이 7mm에서 8m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좁고 혀 뒷부분도 좀 충분히 넓지 않아서 이 부분은 경국의 전진 인두 성형수라고 설근 성형술을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혀 뒤쪽은 설근 성형술로 넓혀놨고요. 영국의 뒤쪽은 경국의 전진 인두 성형술로 넓혀놓은 그런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사실은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네. 주위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아내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근데 오늘 이 방송 보면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걱정을 조금 더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수술이 복잡한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본인 걱정이죠. 그게 좀 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해야죠. 네. 어떤가요? 근데 사실 이게 저 보험이 됩니까? 지금? 단순 코골이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 맞다고 나온다면 네. 예. 이제 우리 지금 요즘 많이 하셨죠. 실비보험, 실손보험에서 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환자분들한테는 부담을 충분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522-3238로 전화 주시면은 개인적인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요. 이게 저 잠잘 때 자세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 보니까 뭐 베개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네. 수면 자세도 이 교정이 이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혀라든가 이 연구개가 뒤로 처지면서 예. 숨구멍을 막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반드시 똑바로 눕지 않고 옆으로 눕게 되면 네네. 옆으로 쏠리게 좀 되죠. 낫죠. 그렇죠. 숨구멍이 열리면서 숨 쉬는데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베개의 높이가 또 중요한데요. 예. 목이 앞으로 꺾이도록 이 높은 베개는 더 증상을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을 조금 받쳐주면서 고개는 약간 뒤로 제껴지는 낮은 베개. 낮은 베개. 네, 낮으면서 목을 받쳐줄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활에서는 어떤 거를 좀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체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체중. 절대적으로 체중은 꼭 조절을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뭐 말 많죠. 흡연. 흡연. 이 담배를 태우시면 이 연기가 닿는 것은 다 염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입부터 시작해서 코로 내뿜을 때 코 안에도 염증 때문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붓습니다. 예. 기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이유는요, 푹 쉬라고 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야 그 다음날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가 있는 거겠죠. 평안한 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